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시가가 무려 마이너스 10%대. 삼성전자가 이렇게 10% 개파락하는 거면 그러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터져나온 이 반도체 쇼크 때문에 공포에 질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와 그리고 신용 미수, 이 반대 매매가 동시효과부터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이러한 어마무시한 하락을 만든 건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침부터 겁에 질려서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이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장초반에 어떤 흐름이 나왔죠? 네, 바로 그 하락을 전부 다 또 거의 다 회복하는 어마무시한 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이렇게 추세가 깨진 첫 급락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반발 매수세도 엄청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첫 급락에 대한 반등은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그 반등을 딱 노리라는 거죠. 노리더라도 그 반등만 노려라. 자,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이 9시를 기점으로 정말로 주가가 미친 듯이 쏘아 올린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한 1번과 2번과 이 3번에 대한 수급이 바닥 라인에서 투매 라인에서 한 번에 꼬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급반등으로 이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 거죠. 즉 월요일장은 아침에 이제 시초가가 개파락이 좀 깊게 떨어지더라도 그 직후에는 이제 보란 듯이 강한 급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약속을 했던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탈출 문자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이 굵직한 단타 자리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측한 대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등도 강했지만 이 반등폭을 또 다시 한번 다 훼손하는 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그렇게 반등만 노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현재 이 매도를 보면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럼 이 삼성전자 이대로 또 폭포수처럼 하락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투매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과한 투매는 더 과한 반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 급락 뒤에 어떠한 형태로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지, 현재의 투매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수익으로 계속 직결시킬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이 9만 원일 때도 그리고 17만 원일 때도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 그리고 나서 이 37만 원을 찍었을 때는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여러분들.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즉 시장에 과도한 지금 레버리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수급부터 뭐 패턴은 포물선으로 가는 끝자락에는 뭐 급락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끝자락에서 뭐 단기 이동 평균선이 깨졌을 때 뭐 대응을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급에 대한 논리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하락 뒤에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에서 상승은요, 결국 미수나 그리고 신용 같은 이 레버리지들이 점점점 각도를 키우게 하고 이렇게 거대하게 포물선의 상승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대중들이 환호를 하는 그 꼭대기에서는 결국 세력들은 이 매도 폭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 구간에서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된다고 한 건데, 자, 그럼 현재에 대한 매도는 여러분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락이 시작이 되면 고점에서 버티던 이 레버리지에 대한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폭탄이.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오늘 나와서 이제 일시적 반등이 나왔는데 또 내일이 되면 또 반대 매매가 되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계속적인 이 하락에 대해서 투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다 털려나가고 극도의 공포가 이제 발생해야지 물량이 스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반전을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시초가 개파락이 이제 깊게 떨어질 건데 그 뒤에 들어오는 이 엄청난 반등을 가할 거다라 표현을 했죠.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그 반등만 딱 먹고 나라고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 제가 말한 이 연쇄적인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내일 또 개파락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강력한 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가가 낮춰지는 구간에서 계속 반등을 만드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계좌에 좀 손실이 크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이제 이 올라오는 상승 추세 속에서는 이제 끌고 가는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추세대를 기준으로. 근데 이 추세가 과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이제 국면이 하락장으로 바뀌는 건데 반대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질 때만 매수를 한 겁니다. 하락장은 이격이 벌어질 때만. 즉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던질 때만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걸 모르고 여전히 상승장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주식을 쥐고 버티면, 아니면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물을 타게 되면 그럼 이 하락이 진행될 때 이 하락을 온몸으로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이 올라갈 때 아무리 수익을 차곡차곡 잘 쌓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독한 어떤 고점에서 투매가 떨어지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벌어둔 수익을 전부 다 이 한파동에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보면 물론 이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뼈대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맞긴 하죠. 하지만 현재 이 발생하는 하락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자체는 철저하게 지금 하락장의 성질과 매우 똑같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주님들의 이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투매 이후의 반등, 투매 이후의 반등,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대한 상승이,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같은 지독한 투매 없이 바닥 없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가 발생했죠? 네. 코스피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역사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2000년도 IT 버블 때, 그리고 08년도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때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을 때, 딱 이렇게 딱 3번밖에 없었어요. 이틀 연속 서킷이 터진 적은 역사적으로 딱 3번이 전부인데, 그런데 그마저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만 터졌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서킷이 터진 적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서킷이 터졌는데 지금의 시장, 그때와 같은 금융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대급 위기 상황은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무지막지한 투매가 연속적으로 터질 확률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내일 아침에 비슷한 투매에 대한 이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무서워서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겁먹는 자리가 아니라, 자,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역대급 이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발생된 단기적 급락에 대한 아주 강한 이 기술적 반등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즉 지금 구간에서 추가 저점을 낮춰도 우리는 공포에 떨 게 아니라 다시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굳건하게 현재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들?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뭐라고요? 서킷이 연속으로 터진 적이 없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시나리오를 보면 반대 매매로 인해서 살짝 흔들리는 매도가 나오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때가 이제 단기 최저점이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첫 음봉이 발생됐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는. 그래서 오늘 장중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온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걸릴 확률이 크다. 그리고 이제 미장이 한 번 더 좀 하락을 하는 구간, 그러니까 저점을 낮춘 하락을 보일 거라 보는데, 그때 이제 미장 역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과는 지금 미국과는 시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내일 추가 매도가 혹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미리 매수로 대응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나리오대로 우리 삼성전자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 반등이 진행이 되냐?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주가가 근접을 하게 되면 그땐 오늘보다 더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포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이 매집을 하는 그 매집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재매집을 또 다시 한번 강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맥점 밴드에 터치하던 이 9만 원일 때도 세력의 매집선에서는 매수를 강행을 해야 된다고 했고, 자, 그리고 17만 원이 라인일 때도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맥점 밴드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자리가 9만 원이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자리 역시도 이 맥점 밴드에서의 매수를 이야기했고요. 자, 그 자리가 이제 다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맥점 밴드에서는 바로 추세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한번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한 대로 A, B, C 하락파가 진행이 될 때 B파에 대한 저점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도 말씀드린 대로 첫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밴드에 터치를 할 때는 이렇게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첫 하락이 나오면서 밴드에 터치를 할 때는 이러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과거에도 계속됐다. 물론 지금 구간 역시 고점을 빠르게 높이는 파동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강력한 이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닌 이번 역시도 짧은 이 스윙 관점으로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월봉상에서 과한 이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추세로 연결이 되기보다 충분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대로 내일 아침에 악성 매물이 한 번 더 세탁이 되는 그 최저점에 대한 구간이 발생이 되면 주가가 이제 맥점 밴드에 진입을 하거나 터치한 순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맥점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반등하는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청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급락은 또 반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